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던 누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강아지를 처음 키웠을 때 모든 걸 완벽히 알고 키우지는 못했을 분들이 더 많고, 저도 조던이를 동생이랑 같이 입양을 했을 때 모르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옆에 있는 퍼피인 시아를 임시보호를 하면서 퍼피 때 이런 거 해줬으면 진짜 좋았겠다, 더니한테 이런 거 진짜 해줬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후회가 되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화 시기를 겪는 이 조그만 아기에게 더 좀 신경을 써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학습의 기회이고 1년 이전에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가 앞으로 20년, 30년을 결정을 해주다 보니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나한테 타임머신이 주어진다면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그때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것들을 해주면 좋았을까? 그래서 안 해줬으면 후회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강아지 입양 전 또는 굉장히 어린 퍼피를 입양한 분들께는 이 영상이 발견이 된다면 굉장히 운이 좋은 분들이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는 꼭 챙길 수 있으면 챙기셨으면 좋겠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교육이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산책 교육, 미용 교육, 병원 사회화 교육, 터치 교육, 사실 교육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도 과목으로 따지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알려주듯이 걔들도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빠르게 잘 배우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올바르다 함은 별게 아니라 앉아, 기다려, 엎드려 이런 건 당연하고, 발톱 깎을 때 어떤 규칙을 정해야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이건 다 제가 못해서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빗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교육이 필요한 영역들인데, 강제로 했다가 제가 맨날 말하는 신뢰가 와장창 깨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당연히 퍼피 사회화 교육을 모든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데, 중요한 만큼 간과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초기에 해놓으면 평생이 편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초기 사회화 교육들이라서, 퍼피 교육 이런 것만 검색해봐도 이 어린 나이에 해두면 어떤 것들이 얼마나 편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거 먹일지, 뭐 어떤 거 해줄지 이런 거는 내가 찾아보는 시간을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강아지한테 해줄 수 있는 초기 교육은 아이가 1살이 되기 전에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가장 먼저 알아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라고 다 믿었었던 거. 이것도 되게 후회를 하는데, 저는 전문가분들을 되게 존경해요. 전제는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전문가분들입니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동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전문가분들인데요. 그 전문가에는 대표적으로 수의사, 훈련사, 미용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윤리적인 책임감이라든가 진지한 생각으로 동물을 대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다라고 해서 다 믿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잘못된 지식, 옛날 지식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는 때려서 키우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때리는 게 당연시되지 않듯이, 그런 것들이 방식적으로나 생각 차원에서도 사실 안 좋은 정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초반에 훈련사 유튜브, 뭐 수의사 유튜브 이런 거 다 보면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니까 다 맞을 거야, 이런 전제를 너무 당연하게 깔고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정보들도 많고 많이 배운 것들도 많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의심을 좀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 그 사람이 맞을 거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왜 믿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무슨 근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적으로는 저는 옛날에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게 할까 이래가지고 침대에 안 올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침대에 올라면 코를 빵 때리래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때 훈련사가 그렇게 말하길래 했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TV에 나오는 분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지 마시고, 저 또한 믿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근거 또한 항상 붙여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 또한 의심하시고 계속 근거를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합니다. 다 너줘라고 하는 거야, 무서운 거, 불안한 거 그냥 두면 익숙하게 생각하고 적응하겠지 라든지, 행동을 했는데 쟤는 나를 무서워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무시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든지, 사람의
사람의 기준에서 뭐 질투한다, 복수한다 이런 굉장히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는 상위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되게 의인화해서 내 맘대로 개의 언어를 해석했던 것 같아요. 뭐 일부 이제 개들이 사람의 표정에 가장 가까운 표정과 표현을 하는 동물이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의 바디 시그널과 카밍 시그널 이런 것들은 개들만의 언어 표현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카밍 시그널, 강아지의 바디 시그널 이런 거 진짜 좋은 콘텐츠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개의 언어는 무엇일까? 개가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한테 표현하는 건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어떤 의미일까? 부들부들 떠는 건 무서워서일 거야 라고 바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짖는 거는 화나서 그런 걸 거야, 절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언어 꼭꼭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가 못 배웠던, 그래서 강아지한테 더 잘해주지 못했던 아주 후회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밍 시그널이라는 책 자체도 있고 강아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개의 행동학적인 부분들을 다룬 책들도 좋은 번역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도 같이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만 알았더라도 되게 저희 더니한테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나중에 다른 강아지 입양하게 되면 꼭 가능한 선에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잘 챙겨주고 싶다. 그래야 저도 편하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초기 교육, 미용 교육, 병원 사회화, 옷 교육,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놓쳐서 어질리티 잘하고 같이 산책 잘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을 안 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줬을 때 걔도 좋지만 나도 좋고, 개의 언어를 인지했을 때 잘해줄 수 있는 방법,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전문가를 필터링 할 줄 아는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정보를 믿지 않고 어느 정도 필터링하고 근거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보호자가 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같은 실수는 반복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못해줘서 후회하는 것들 3가지 꼭 기억해주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